네, 화면 보시면서 성적 살펴주실까요? 네, 네. 지금 수학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이 성적이 지금 수학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2.4등급이고요. 국어하고 영어가 2.6등급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전체 평균이 지금 2.3등급 정도로 네. 비교적 우수한 편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기별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기별 추이를 보면은요. 이제 국어가 이제 2등급에서 3등급, 3등급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을 했네요. 네, 계속해서 뭐 좀 조언해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학생이 이제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 이제 국영수 4 성적의 추이를 봤을 때 1학년 1학기 때는 2.25등급, 2학년 1학기 때는 2.5등급, 2학년 1학기 때, 순서대로 보면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보면 이제 2.25등급, 2.5등급, 2.1등급으로 평균 2.3등급이 되는데요. 네. 교과 성적이 이제 2등급 때 초반으로 다소 안정적인 감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하고 3학년 1학기 때 성적 향상을 가져온다면 학업 역량에서부터 잠재력, 발전 가능성까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두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 있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이제 아직 2학년 학생인데요. 동아리와 이제 독서 활동에서는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다른 부분은 조금 이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2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조금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전체적인 평가를 유소영 선생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독서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보완이 필요한 내용 중에서 좀 우수한 부분은 자율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율 활동이 잘 좋게 지금 평가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독서 활동을 보면 이제 1학년 때 이제 다양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모집 단위에 관련된 독서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게 평가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우리 학생은 이제 1학년 때 정규 동아리에서 영어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자율 동아리에서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두드림이라고 영어 동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추에서 이제 문제 풀이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고요. 2학년 때는 3분 뉴스 만들기 세이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동아리가 학생의 큰 점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소 보완할 부분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자율활동입니다. 학생의 내용, 학생부를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헌금 모으기 등 인성 부분들이 또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1학년 때 학급 내에 영어 학습위원도 했고, 교내 체육대회에서 신발 투어 종목에서 학급 대표로 나가지고 학급이 1등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다소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제 3가지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수상 경력, 봉사 활동, 진로 활동. 특히나 이제 수상 경력에서 보면 표창장을 1학년 때 이제 극기와 선행 부분에서 받았는데, 경시대회에서는 국어하고 그 수학에서 성적을 받았고 독서 활동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좀 보완할 부분은 영어 경시대회나 주요 교과목에 대한 우수상, 프로젝트나 소논문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봉사활동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외에서 하는 봉사활동 10시간을 포함해서 27시간을 했는데 아마도 2학년 거 내용이 지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진로 활동에서 이 학생의 진로가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나운서를 위해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독서 부분에서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학생이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아나운서를 직접 만난다든가 전문가 PD를 직접 만나서 자기가
학업 계획서를 작성한 부분들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덜 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나운서와 관련된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아나운서도 이제 폭넓게 보면 언론인이고, 언론인이라면 단순히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회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일지마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중앙대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경쟁력을 좀 비교해 주실 텐데요. 선생님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네, 중앙대학교 우리 학생이 이제 보면은 이제 수시가 80%, 그다음에 정시가 이제 20%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유석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중앙대 도전 가능성을 이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수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앞서도 이제 많은 얘기가 좀 나와 있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종합 전형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동아리나 독서 활동이 이제 필두로 해서 교과와 비교과 부분에서 남은 기간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히 더 보완할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도 있고요. 다만 수능 성적이 목표 정도로 나온다면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또 있습니다. 1학년 때 논술경시대회 우수상 2위를 한 적도 있고요. 2학년 때 독서활동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한다는 거죠. 네. 논술 전형에도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예, 선생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입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한테 필요한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조금 온선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과정을 쭉 살펴봤을 때 1순위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수시에서 올인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나 이제 정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수시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원 관련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류의 중요성을 알고 서류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괄 전형으로 서류 평가를 100% 합니다. 면접과 수능 최저가 없고요. 따라서 차별화된 서류 준비와 서류 내용에 있어서 심화된 학업 역량과 자기 주도성을 학생부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또는 선생님이 추천서에서 입증해 주는데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내주신 자기소개서를 선생님이 꼼꼼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아주 잘 써 있었습니다. 공통 항목인 1에서 3번까지의 항목만 이제 주었는데, 이제 2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4번까지 완성한 후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1번하고 4번, 1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4번에 주력해서 좀 정리를 잘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교과 성적,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일지망인 중앙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대한 평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탐구형 인재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보면, 교과 준비도는 정성평가로 보면 별점 3개, 비교과 준비도는 학교 생활 성실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별점 4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한 준비 상태에 비교적 교과, 비교과 모두 이제 좀 우수한 그런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요. 앞서 이제 정시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네. 학생이 이제 정시 결과에 조금 실망했다면 지금은 조금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성윤 선생님께서 중앙대학교의 특징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예, 종합 전형엔 2가지가 있는데 다비친형 인재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인데, 대체로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은 자사고나 그다음에 특목고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교과 부분의 내신 성적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두 곳 다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에서는 이제 학생이 탐구형 인재를 목표로 하면 자연적으로 다비치형 인재 전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올해 14명의 학생을 뽑았고요. 네, 올해 경쟁률은 16.4대 1이었습니다. 일괄 전형으로 서류 100%를 하고요. 서류 평가에서 100을 하는데 학업 수학 능력, 학업 능력하고 지적 탐구 역량을 80% 봅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인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그 다음 공동체 의식, 성실성을 20% 보죠. 학문 분야에 대해서 전공하려고 하는 그 모집 단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이제 맞춰서 준비한 학생이 유리할 것 같고요. 면접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참고로 올해 6월 9일 날 중앙대 입학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6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 보면 합격자 인터뷰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방식, 전년도 학생부 전형 입시 결과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요. 올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사회과학대학 합격자 교과 평균 내신이 3.93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좀 낮죠. 충원율은 70%인데 이제 14명을 뽑는다면 예비번호 10에서 10명에서 14명까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도전 가능성은 심화된 학습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탐구 활동에 대한 멘토 멘티 전문가 선배와의 멘토 멘티 활동 등 자율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비치형 인재 전형과 함께 같이 준비하면 도전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앙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봤고요. 이번엔 두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을 주셨는데요. 어디를 추천해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석영 선생님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 미래 리더 전형을 추천해 주셨고요. 윤태영 선생님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미래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석영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전형을 간단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다비치형 인재 전형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명을 올해 뽑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14.9대 1이었습니다. 1단계 3배수로 뽑는데 서류 100% 하고요. 2단계 1단계 성적이 40, 면접을 60으로 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류도 중요하겠지만 2단계에서 면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 일자나 합격자 발표도 수능 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작년도 합격 사례를 보면은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인데 1.8등급에서 2.1등급까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했는데, 불합격자 내신을 보면 1.6등급 학생도 됐어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격한 학생이 1.6등급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도전 가능성은 1단계에서는 교과 내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야 된다. 2단계에서는 면접이 절대적이다. 거기에는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성 면접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준비를 잘 한다면 도전할 수 있다. 도전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윤태영 쌤께서 추천해 주신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25명을 모집했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9.16대 1이었었고요. 1단계로 서류평가 3.5배수로 선발을 하고 3.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있겠고요. 면접을 통해서 고교육에 충실한 이수 여부와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은 수능 전에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합격자 발표는 수능 후에 있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고요. 두 개 영역 등급합 4 이내가 최저학력 기준이 되겠습니다.
2015학년도 합격자 사례를 보면 내신 평균 등급은 2.5등급, 그리고 수능 평균 등급 2.6등급이었습니다. 불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은 2.6, 수능 평균 등급 2.5였고요. 이 전형에서 이제 1단계를 통과한다라면 교과 성적이라든지 서류 등을 통해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라면은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될 테고요. 1단계 통과하면 추가 합격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여부만 결정 난다라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도전을 추천드립니다.